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팅팅이라고 합니다. 중국 최고의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자연스레 중국의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저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비록 저는 기부 입학 제도를 통해 돈이 많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졸업만은 반드시 1등으로 함으로써 중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고 모든 사람들이 중국인을 우러러보며 존경한다고 배워왔는데 막상 온 미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일단 한국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은 특히나 중국을 존경하는 줄 알았고 스탠포드 대학교 내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말을 걸며 친해지려 했거든요. 비읍 스탠포드 대학교 내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말을 걸며 친해지려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유일한 국가고 이미 경제나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을 추월한 상태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화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성장을 우러러보기는커녕 그렇게 잘난 중국인데 왜 미국보다 뛰어난 자국의 대학교를 놔두고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거냐는 다소 매서운 질문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더 굴욕적이었던 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통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주위에 있던 세계 각국의 모든 학생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중국은 RMA 미국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고 중국의 자존심이 달린 질문에 벙어리가 되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인다는 미국에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위상을 직접 체감할수록 제 한국에 대한 반감은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일단 제가 뉴욕으로 놀러 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트렌디한 문화가 총집합한다는 이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중국 문화와는 달리 한국 문화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광장에서는 K-팝 댄스 챌린지가 열려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K-팝 문화를 즐기고 있었고 각종 언어 교환을 원하는 공고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플래시몹 행사를 벌이는 미국인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드디어 중국 문화가 인정받는 장면을 보는구나 싶었으나 자세히 보니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고 아무래도 한국 관련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입은 옷은 분명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인 걸로 보아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한복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믿고 한국 관련 행사에 한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퍼포먼스 행사를 벌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문화 도둑질의 분노를 느끼면서도 어째서 소국인 한국 문화만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가 있는 건지 몹시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건 알고 보면 전부 중국의 것이고 결국 이들은 중국 문화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며 자기 위안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제 자기 위안은 얼마 안 가 무참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갈수록 자존심 상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거든요. 일단 치킨의 경우가 그랬죠.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살이 거의 10kg나 찌고 말았는데 치킨이 어찌나 맛있던지 하루에 한 번씩 치킨을 먹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기까지 했거든요. 특히나 간장치킨과 양념치킨, 그리고 까르보나라 치킨 등 미국에서 판매하는 치킨은 맛도 너무나도 다양해서 저는 후라이드 치킨이 아닌 매번 새로운 양념치킨을 맛보며 유학생활에 스트레스를 날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이러한 치킨을 먹다 보면 꼭 메뉴에 태극기가 붙어 있거나 코리안 치킨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갔고 한 번은 가게 주인에게 도대체 왜 미국 음식인 치킨에 뜬금없이 한국 국기가 붙어 있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후라이드 치킨은 미국이 원조가 맞습니다. 그러나 양념치킨 같은 기발한 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치킨은 한국이 개발해낸 한국 음식이죠. 요즘은 미국 전역에서 후라이드 치킨 대신 한국 치킨이 훨씬 더 잘 팔리고 있고 한국 국기를 붙여놓지 않는다면 손님들이 미국식 후라이드 치킨인 줄 알고 가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멈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환장을 하고 먹었던 게 미국 음식이 아닌 한국 음식이었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한국의 문화와 더불어 한식까지 미국 사회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는 것도 매우 질투가 났지만 대국인 중국에서 온 제가 저도 모르게 한식을 인정하고 중식보다도 더욱 좋아했다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흑인인 가게 주인에게 거의 따지듯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흑인이고 치킨은 흑인들의 소울푸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킨을 한국 음식이라고 하다니 당신은 자존심도 없는 건가요? 저 같으면 치킨의 유래와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미국 음식이라고 우기겠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저를 한심하게 쳐다볼 뿐이더라고요. 당신의 논리대로면 닭을 튀긴 요리를 미국이 가장 먼저 먹었으니 지구상의 모든 닭튀김 요리는 미국 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물을 가장 먼저 마신 것은 인간 종이 기원한 아프리카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물을 마실 때마다 아프리카 혈통인 내게 허락을 받고 마셔야 하겠군요. 그런데 가만 보자. 요즘 들어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던데 당신 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어? 미국인은 절대로 이런 형편없는 억지를 부리지 않아?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음식은 전부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치킨을 먹다 말고 식당에서 쫓겨나 버렸죠. 하지만 가장 원통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내에서 한식을 판매하거나 다른 나라의 음식을 응용한 한국식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들은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한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이러한 한식당을 여는 경우도 많았는데 중국 음식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중식당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중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중식당을 차린 경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의 중식당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던데 그야말로 요즘의 추세는 완전히 한국으로 기울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렇게 자존심을 상해하면서도 치킨이나 분식 등의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한식만은 정말 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나 한국을 무시하던 저였지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느 미국인들처럼 한국 문화에 거의 종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도 저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제 한심한 모습을 보며 제 한국에 대한 열등감과 시샘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언제 한 번은 학교의 교양 수업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바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교수님께서는 21세기에 들어서 문화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21세기에 들어섬에 따라 경제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들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도 한국의 삼겹살을 너무도 좋아한다며 상추쌈에 삼겹살과 한국식 쌈장을 곁들이면 하루의 고단함이 싹 사라지는데 한국 문화가 퍼지지 않았다면 평생 삼겹살을 모를 뻔했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겹살은 중국 음식이고 중국식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삼겹살은 한국 음식이 아닌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이젠 질려버렸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표정을 찡그리며 말을 이어나갔거든요. 중국 학생들은 한치의 예외 없이 어떤 음식이든 중국 음식이라고 우기는군요. 그래, 어디 한번 삼겹살이 중국 음식인 이유나 들어봅시다. 그러나 저는 그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모름지기 중국인이라면 삼겹살은 분명 중국의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됐다고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실한 논리를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돼지고기 자체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먹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돼지고기의 한 부위인 삼겹살도 중국 음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폭소와 야유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 또한 저런 것도 스탠포드 학생이라고 여기 있냐는 듯한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중국 학생 애초에 중국이 돼지고기를 가장 먼저 섭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그게 맞다고 한들 삼겹살 구이가 중국 음식이라는 논리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멕시코인인데
옥수수의 기원은 멕시코니 중국에서 옥수수가 들어간 음식은 전부 멕시코 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저는 이러한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다른 중국인 학생들은 불리한 상황이 닥치자 입을 꾹 닫고 저를 모르는 척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만 더욱 강해진 채로 자리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복수는 반드시 해주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날의 수모를 갚아줄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엔 유아기 때 영양 섭취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이어나갔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음식 섭취를 위한 도구인 젓가락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수님께서는 유아기 때 영양 섭취와 더불어 활발한 손가락 운동은 뇌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젓가락질은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세계국의 사람들이 IQ가 높은 이유도 젓가락질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은 중국에서 개발한 도구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전해주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중국의 꺾인 국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며 젓가락은 중국에서 개발해서 당시 속국과 다름없었던 한국과 일본에 전해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를 인정하고 제 주장에 동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교수는 다시금 표정을 찌푸리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 그런 말은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이 수업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듣고 있으므로 다른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무례한 발언은 삼가주세요. 저는 이 교수님이 중국을 싫어하는 마음에 편파적인 수업을 하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건 비열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때 한국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이내 이상한 말을 해오더군요. 제가 알기로 젓가락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국의 식습관과 주식이 다르듯 각국이 사용하는 젓가락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죠. 저번 수업 때도 그렇고 중국 학생의 무지함과 무례함은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듭니다. 그러자 제가 말할 때는 싸늘해졌던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환호성과 박수갈채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불합리함을 느꼈어요. 요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각해진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편파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다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 가짜는 원조를 이길 수 없는 법이야. 내가 좀 자신 있으면 지금 모두가 보는 이 자리에서 젓가락질로 한판 붙던지, 자신 없으면 젓가락마저 훔쳐가려는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해 당장 사과해. 그러자 교수님은 황당하다는 듯 지금은 강의 시간이니 진정들 하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저희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젓가락질 대결을 벌이기로 합의를 본 채 나머지 강의에 집중했죠. 그리고 그렇게 수업이 끝나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결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젓가락질할 것은 몹시 작은 쌀알이었어요.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요깃거리로 쌀알을 씹는 문화가 있고 같은 수업을 듣던 중국인 학생이 자신이 씹던 쌀알 뭉치를 건네줬거든요. 그리고 젓가락은 도시락으로 한국의 떡볶이와 김밥을 싸온 어떤 미국인 무리가 나눠줬는데요. 저는 젓가락마저도 한식 덕분에 얻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질투심에 불타기 시작했고 이번 대결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분 동안 쌀알을 가장 많이 옮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는 이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으로 쌀알을 집기란 매우 어려웠고 저는 도통 쌀알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곁눈질로 힐끔 본 한국인 학생은 그러한 조악한 나무젓가락으로도 순식간에 쌀알을 옮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중국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이기에 두뇌를 사용해서 한국인을 격퇴시키기로 했죠. 바로 쌀에 침을 뱉고 그에 따른 점성으로 쌀알을 집어서 옮기는 거였습니다. 분명 경기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은 없었고 이건 규칙을 잘 이용하는 똑똑한 중국인들만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이것도 중국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라고 생각했고 그저 이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침의 점성을 이용해 쌀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너무나도 젓가락질을 잘했고 이대로면 패배는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결 종료 10초를 남기고
접시에 젓가락 끝을 밀착시킨 뒤 거의 투석기처럼 쌀을 퍼내듯이 다른 접시에 붓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역시나 제게 야유를 보냈지만 저는 그러한 야유? 보다 한국인에게 패배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더 컸기에 열심히 쌀알을 투석기질할 뿐이었죠. 그렇게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인한 한국인의 승리로 돌아갔고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에도 패배했다는 사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류작이 원조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충격적인 패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숙사로 돌아왔죠. 저는 그날 이후 패배에 대한 수치심과 한국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해당 수업에 도저히 못 나가겠기에 계속 결석 중인데요. 한국이 감추고 있는 지저분한 문화 날조를 알리려고 할수록 제 열등감만 더욱 심해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다른 수업에서는 반드시 한국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거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다른 중국 동포들도 저처럼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